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마다 사실은 한 위대한 과학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암페어입니다. 오늘은 이 익숙한 이름 뒤에 숨겨진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꾼 과학혁명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질문 앞에서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랑 자기는 그냥 전혀 다른 힘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곧 아주 우연한 발견 하나가 이 둘 사이에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세상에 확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실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웨르스테드가 강의를 하던 중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갑자기 휙 하고 옮기는 걸 목격한 거예요. 정말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게 정말 거대한 발견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네, 웨르스테드의 강의실에서 벌어진 이 작은 해프닝.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야말로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 작은 나침반의 떨림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혁명으로까지 이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전기가 흐르면 주변에 자석 같은 힘, 즉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 발견은 당시 유럽 과학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고 완전히 새로운 과학 분야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자, 웨르스테드의 발견이 유럽 전역에 충격파를 던진 바로 그 순간 드디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 앙드레 마리에 앙페르. 다른 사람들이 다들 놀라움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이 현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른 과학자들이 이 현상이 대체 뭔지 이해하려고 막 애쓰는 동안에요. 앙페르는 단 2주 만에 그 근본 원리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내버렸습니다. 이야, 이것만 봐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앙페르가 얼마나 천재적인 인물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앙페르의 천재성은 바로 이 세 단계에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먼저 그는 웨르스테드의 발견을 직접 재현하고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들끼리는 서로 힘을 작용한다는 것, 다시 말해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현상을 단 하나의 우아한 수학 공식,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앙페르의 법칙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 새로운 현상들의 묶음에 전기역학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가 탄생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실상 전자기학의 아버지가 된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아니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단 2주 만에 해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앙페르라는 한 인간과 그가 살았던 그 격동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앙페르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모든 책을 독파하면서 스스로 수학과 과학을 깨우친 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를 잃는 등 정말 큰 시련을 겪었지만요. 오직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기 앙페르의 초상화 옆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그의 고향 리옹입니다. 당시 프랑스 제2의 도시였던 리옹은 계몽주의 사상이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던 말 그대로 지성의 중심지였어요. 바로 이런 지적인 분위기가 제도 교육 없이 홀로 공부하던 어린 천재의 상상력에 부르짖혔던 거죠. 그의 재능은 당연히 금방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1814년에는 프랑스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고요. 10년 뒤에는 프랑스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가 되면서 명실상부 프랑스 과학계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0년 전 종이 위에서 시작된 이 발견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앙페르가 어떻게 지금의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을 제공했는지 그 엄청난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암페어,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이 단위가 사실 얼마나 거대한 건지 느껴지세요? 1초에 약 624경개의 전자가 한 지점을 통과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와,
앙페르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대한 흐름의 법칙을 처음으로 해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이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과학계는 전류를 재는 단위를 그의 이름 암페어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페어는 그냥 수많은 단위 중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길이를 미터로,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재는 것처럼 전기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척도이자 현대 과학과 공학을 떠받치는 7개의 핵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이 단위가 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881년 파리에서 처음 제안된 후에 1893년 시카고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1948년에 국제단위계의 기본 단위로 확정되면서 그의 이름은 과학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된 겁니다. 앙페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는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볼타가 배터리로 전류의 원천을 만들었다면 앙페르는 그 전류가 만드는 힘의 법칙을 밝혔습니다. 이건 이후에 패러데이의 발전기 그리고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으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지적 계보에서 정말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과학사에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합니다. 앙페르 시대에는 전기의 실체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양극 플러스에서 음극 마이너스로 뭔가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걸 관습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어라? 실제로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과학자들도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회로도와 공식이 이 약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뒤였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200년 전의 우아한 실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앙페르의 법칙은 그 자체로도 정말 위대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이론 중 하나의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전자기학 통합 이론이죠. 맥스웰은 앙페르의 법칙을 포함해서 단 4개의 방정식으로 전기, 자기, 심지어 빛까지 전부 하나의 현상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측했죠. 앙페르가 놓은 이 주춧돌이 없었다면 맥스웰의 이 위대한 건축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전기 모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와이파이와 5G 통신까지 이 모든 기술의 가장 근원에는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처음으로 풀어낸 앙페르의 통찰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앙페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수학이라는 언어로 번역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분명 존재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해독할 다음 세대의 앙페르는 과연 누가 될까요?